아오자예요. 그거 벗으세요. 벗었어. 여기 걸쳐놔. 응? 하얀색이? 빨간색이. 빨간색 이쁘게 나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타오비엔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어제 이제 결혼식 두 팀이 했었죠. 그리고 한 팀은 나가고 지금 한 팀은 또 오늘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이 신부는 DMBN이라는 상당히 먼 곳에 있다고 그래.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여기서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DMBN 우리도 이제 처음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북서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하이퐁에서. 근데 이제 상당히 라오스 국경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DMBN 이 신부 같은 경우는 지금 37 먹었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혼자 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픔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가족들이 누가 왔나 모르겠네. 가족들이 누가 왔는가? 거기장 갈 쪽에 누가 왔나? 가족이 누가 왔어? 친척? 그거는 12시간이 되니까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타이빙? 네. 타이빙도 뭐네? 타이빙도 타이빙도 이제 한 2시간 걸리는데 거기도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12시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신부하고 어떻게 오늘 인연이 됐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결혼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꾸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내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뭐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퍼펙트하고 이제 결혼을 진행하려면 처음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서류를 준비를 해야만이 이제 맞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혼인관계 증명, 범죄, 건강, 직업 이 4가지 서류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내주라는 주소로 보내주면은 그걸 이제 번역 공증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소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득이 이제 지금 2인 기준으로 했을 때에 2,210만 원이 돼야 되죠. 2,21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 2,210만 원이 다 이제 여지간이면 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자영업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분 더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좀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전에도 한번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내가 소득금액 증명을 좀 띄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제 소득 때문에 안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소득을 굉장히 까탈스럽게 봅니다. 이제 소득이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재산 500만 원, 이제 1억에 500만 원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2,210만 원이면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있으면은 이제 되는데 소득만 갖고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데 그거 이제 5억 있지 않고 이렇게 월급을 한다고 소득금액 증명을 이렇게 발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자영업자하고 이렇게 개인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은 틀려요. 월급 받는 사람은 세전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영업자 분들은 모든 걸 다 띈 금액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소득에서도요, 국가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또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 범죄, 건강, 직업 이 4가지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보내주란 그 주소로 보내주시게 되면은 영수증을 이제 주죠.
그 우체국에서 영수를 줍니다. 혹시나 서울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서류를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 서류를 보내면서 영수증을 받으면은 그걸 이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이제 말하자면 통장 계좌번호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통장 계좌번호를 드리게 되는데 그다음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이제 좋은 날짜 잡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맞선을 보는 것이죠. 맞선 봐가지고 진짜 괜찮은 여성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진행해도 괜찮겠다 그런 여성이 있으면 그때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총 비용이 1,140만 원입니다. 1,140만 원인데 거기에서 항공료하고 이렇게 그 100만 원 입금한 돈을 빼드리죠. 그러면 항공료를 이제 5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죠. 그럼 50만 원까지 인정해주면 이제 50만 원에 끊었다 했었을 경우에 이렇게 990만 원을 이렇게 말하자면 입금하게 되는데 99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현지에서 쓸 수 있게끔 현찰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90만 원은 이제 자동이체나 통장이체, 계좌이체를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며칠로 이렇게 잡냐면요. 보통 4박 5일로 이제 일정을 잡으시면 돼요. 4박 5일로 일정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 기간이 이렇게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 잡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에 그 기간이면 얼마든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박 5일 그 일정만 잡아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그 기간만 잡으셔요. 오늘 또 이제 내가 처갓집에 다녀왔습니다. 처갓집에 다녀왔는데 그분도 이틀 여유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유가 돼 있어 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두 분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인솔하면서 리드했을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하고 신부하고 둘이만 움직였을 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바나이라든가 여유 있게 놀러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랑 같이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밥 먹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잠자는 것이나 모든 것을 따라서만 하면 되는데 신랑하고 신부고 둘이 간다고 한다면은 둘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신랑은 뭐 타국 다니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신부 같은 경우는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툴지요. 이제 베트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서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 처음에 가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안 가본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랑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신랑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신랑 입장에서는 뭐 베트남에 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짜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버벅거리다 보면은 신부는 이제 그런 짜증나면 또 화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일정을 4박 5일로 이렇게 잡아갖고 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1일날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일날 만약에 들어오면은 1, 2, 3, 4, 5일날 저녁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랑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5일날 들어오면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맞선을 계속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선은 첫날 60%, 그 다음날 뭐 한 30%, 그 다음날 뭐 한 20% 이렇게 3일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대부분. 3일간 마지막에 된 사람도 여러 하나씩 있는데요. 그 3일간 맞선 보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3일간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자면 맞선이 성공이 됐다 했을 때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신부가 너무 이제 집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신부 집이 멀다 보니까 지금 화상으로 어머님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신부집이 DMBN이라고 여기서 이제 베트남 집에서 집에서 하이폰까지 올라면 12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지금 친척들이 여기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올 수가 없는 그런 거리에 있죠. 상당히 12시간이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굉장히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DMBN이라는 그런 지역은 지금 처음 결혼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해를 이제 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 진행 절차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맞선을 봐가지고 여자가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들어올 때 100만 원만 입금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었을 때 그때 계약하고 진행한다. 그런데 서류는 당연히 갖춰져야 합니다. 만약에 서류를 갖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맞선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전화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전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이해를 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라고 할 수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비용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 비용은요, 한 800달러, 100만 원을 지금 달러로 바꾸면 720달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없죠. 그렇게 720달러, 한 800달러 정도 가져오면은 이렇게 쓴다. 그 돈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가족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식 할 때 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100달러는 이렇게 가실 때 차비라고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00달러는 이제 신부 쇼핑하는 데 쓰는 거고, 300달러는 첫 달 용돈이죠. 그리고 처갓집에 이제 갈 때 이제 과일도 좀 사갖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단에다 100달러 놓고, 그리고 나머지 좀 남으면 둘이 이제 차도 한잔하고 점심도 한번 같이 둘이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 용돈 있지 않습니까? 용돈은요, 신부 용돈 한 달에 35만 원씩 이렇게 주게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신부 용돈도 나갈 때까지만 주는 거예요. 신부가 나갈 때까지. 신부 나간 다음에는 용돈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질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신부 나갈 때까지 이렇게 35만 원 주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상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형 그대로를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라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